네, 이번 시간은 황욱 세계 창의력 협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우리 학생들의 창의력 교육을 위해서 부산에 세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포부를 밝히신 바 있는데요. 자, 오늘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했습니다. 예. 네.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 교육을 위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에게도 많은 강의를 예.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한 2주 만에 봤나요? 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냥 뭐 그동안에 저 서울도 교육감 선거도 있었고 또 제가 나름대로 창의력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또 미래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그런 신념을 더욱더 굳히게 됐죠. 예. 네, 저희가 오늘 다른 많은 이야기거리 중에서 교육감 선거가 최근에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 교육감 선거 결론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뭐 보수 또 진보 이렇게 경쟁이 있었지만 사실 두 분 다 좀 함량 미달이었다. 저는 어떤 그렇게 면에서요?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정책이 부재했다. 그러니까 두 후보 다 마찬가지죠. 그래요? 네.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이 뭐냐면 관심이 좀 덜했고 좀 이슈가 있었어야 되죠. 이슈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교육감 선거를 분석해 보니까 분산급식 네. 그때 이런 이슈는 전 국민적인 관심을 갖게 됐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이슈들이 좀 없어가지고 투표율이 좀 많이 낮은 게 좀 아쉽죠. 그래서 교육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미래 교육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 목표 의식이 확실히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근데 사실 이 교육감 선거라고 하면은 네. 말씀하셨듯이 이슈 선점이 중요하긴 하지만 네. 조금 더 이제 네. 저희의 관심이 덜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이슈만 잘 잡으면은 네. 누구보다도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선거다라는 말씀이시죠. 뭐 선거에서 있어서 이슈를 선점하는 게 중요할 것이고 그 이슈를 내놓음으로써 국민적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투표율도 자연적으로 오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또 이게 정치적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그렇지 못한 점. 그러니까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의 생각이 뭐 완전 그냥 정치적 이념으로 흘러가 버려서 이 문제가 있었죠. 네. 자, 이제 우리 교육에는 정치적 중립성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잠깐 얘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우리가 교육감 선거를 할 때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뭐 진보 쪽 그리고 뭐 보수 단일화해서 한 후보가 또 이제 그 후보가 됐었잖아요. 보통 교육감 선거 때 보면은 정치적 중립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보의 후보, 보수의 후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어떻게 좀 보세요? 입장이 사실상 우리 헌법적 가치는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있어요. 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이념을 몰고 가서는 안 돼요. 교육이 잘 되려고 하면 우리 헌법적 가치를 잘 존중하고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미래지향적으로 나간다면 이게 정치적인 어떤 이념적인 문제로 흘러가지가 않죠. 네. 그래서 교육감은 철학자가 돼야 돼요. 철학과 우리가 주장, 주의, 사상과는 차이가 있죠. 모든 교육자는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철학은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비판적 사고가 허용되고 이러는데 주장이라는 거는 어떠냐면 사상이잖아요. 그 사상은 자유민주주의 사상도 있을 것이고 공산주의 사상도 있는데 이 사상몰이로 가다 보니까 이데올로기적인 싸움이 돼버리면 이 교육적인 어떤 가치를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선거가 돼서 실망스러웠죠, 저는. 근데 사실 서울 교육감 선거뿐만이 아니라 이 전국적으로 교육감 선거를 보면은
부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매 선거마다예요. 매 선거마다 뭐 진보 쪽의 후보는 누구일 것인가, 그리고 보수 쪽의 후보는 단일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말들이 워낙 많았는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구도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것도 바꿀 수 있다라고 보세요?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세월이 흐르면은 이게 학부모들이나 시민들도 정치적인 어떤 이념 논리가 아니고 교육은 어떤 가치지향적으로 비례가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 정치권이 계속 교육감 선거는 뭐 시장 선거나 도지사 선거 같이 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 부산이라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자꾸 이런 걸 깊이 생각해 보면 정치 중립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어야 교육이 발전되는 것이죠. 예. 네, 특히 교육감 선거는 교육자를 예. 넘어서 철학자가 돼야 된다. 그 철학적, 되나요? 철학적 사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념적 사유, 사상적 사유가 되면 이거 정치적인 논리로 흘러간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배 교사들한테도 강의를 할 때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교육자들은 철학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육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학교에 가서 애들한테 교육할 때도 철학적으로 교육을 해야지 사상적으로 교육하면은 딱 두 가지로 갈라진다. 이미 사상 논쟁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 헌법상에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갖다가 도입했기 때문에 모든 그 기초적인 경제라든지 사회 문화에 있어서 모든 거는 이미 공산주의를 이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의한 교육적 가치 이런 걸 생각하면 교사들은 철학적 사유를 하는 능력을 많이 길러야 되고 우리 애들한테도 가치 중립적인 이념 중립적인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보수 진영, 그 진보 진영 이런 예민한 이야기가 교육에 나와서는 사실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립의 가치에서 여기서 약간 좀 예민한 부분을 조금 더 들어간다면 또 이렇게 정치적인 논리로 나뉘어지는 부분이 정교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뭐 저는 정교조가 나쁘다 좋다 이런 걸 떠나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육자가 왜 그러냐면 애들한테 사상 교육을 하기 위해서 단체가 생겨났다고 그런 비판받을 소지가 굉장히 많다. 그는 교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정교가 생겨난 것보다도 실제 학교 안에서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교육을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뭐 정교조이든 어디 노조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네. 헌법에도 다 규정되어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철학은 항상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있어요. 개방적이고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 이념은 주의 주장은 남한테 딱 주입시키려고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어렵지.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정교적인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려 하는 데서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정교조 나쁘다 뭐 어떻게 비판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들도 교사도 나름대로의 교권을 갖다가 확보하고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것이고 권리가 있는 것인데 이제 어릴 때 교육을 사상 교육을 많이 받은 애들은 이제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상당하게 가치 중립적이고 개방적인 이런 사고를 갖도록 우리가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교조에 대해서도 당연히 인정을 하나 바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정교조의 역할론에 대해 가지고는 항상 말은 많아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정책적 변화를 주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교조에 있는 가입되어 있는 선생님들은 대부분이 학생들을 교육시킬 때
자기의 주의 주장을 갖다가 관철시키려고 하고 세력화했기 때문에 네. 이게 잘못하면 정치 쟁점화 돼가지고 정치권에서도 이걸 변화시키기 어려운데 저는 생각할 때 정교조 선생님들도 교육이 필요해요. 네. 교사들도 내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철학적인 그런 사유가 중요한데 철학과 사상을 구분해가지고 우리 교육자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걸 더 어떤 게 더 가치느냐 학생들을 더 위하는 길인가를 갖다가 선생님들 연수를 통해서나 이렇게 대화 토론을 통해서 정교조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이렇게 철학적으로 변화시키고 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럼 그 노력을 하기 위한 교육부에 있는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교육은 철학적으로 이루어져야 이런 논쟁도 없고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신념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네. 정교조에 대한 역할은 당연히 인정은 하되 조금 더 올바른 더욱더 가치 있는 정교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예. 바람이신 것 같습니다. 개방적이고 예, 우리 애들 아직까지 뭐 이렇게 사상이라든가 사고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애들한테 민주주의 사상을 민주주의 사상 이미 우리가 승리한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상으로서의 교육 그리고 자기 생각이 있다면 그걸 가치 중립적으로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 나가면 우리 교육이 발전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죠. 네. 자, 우리 서울 교육감 선거의 아쉬운 점, 그리고 이 교육감 선거가 관심을 좀 덜 받는 점에 대해서는 이슈 선점이 부족하다는 점을 초반에 지적을 좀 해주셨잖아요. 네. 자, 이제 교육에 대해서도 좀 이슈 선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제가 남는데,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에 대해 하나만 꼽아주신다면요? 자, 우리 교육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입시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교육의 어떤 목표를 정하잖아요. 교육의 목표는 이렇게 제하위 목표가 있고 상위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목표는 다 뭐냐면 창조, 창의를 중요시 여겨요. 학교마다 가면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이렇게 하지만은 최하위의 지식 교육, 설명하는 교육 여기에 암기하려고 하고요. 예, 머물러 있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목표는 저 위에 있는데 밑에 즉 말해서 뭐냐면 전제가 잘못되면 판단이 잘못되는 거예요. 네. 판단이 잘못되면 결론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한 거야. 우리 교육의 목표를 상위 목표인 창조에 두고 있으면은 평가 방법도 다 달라지겠죠. 네. 그러면 지금 이미 챗 GPT가 나와가지고 지식 교육에 있어서는 논쟁거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교육 목표를 상위 목표로 두고 우리가 다시 숙고해보고 교육부도 전체적으로 이걸 바꾸려고 생각해야 돼. 그게 핵심이에요. 그걸 갖다가 하지를 않는 게 문제라. 알고는 있어. 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왜? 현실이 대학 입학 시험 제도에 의해서 묶여 있는 게 대학 입학 시험 제도가 말씀드렸죠. 하위 목표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상위 목표는 창의력, 창조성 교육을 갖다가 하면은 개방적이고 비판적 사고가 허용되고 평가 방법도 상당하게 상위의 개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같은 인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아침에 내가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챗 GPT한테 물어봐요. 다 답을 해줘요. 안 되는 게 없어. 근데 뭐 이거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할 때냐. 그래서 자꾸 좀 멀리 가는데 이게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은 예, 성공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던진 것은 좀 궁금증을 좀 드리기 위해서 지금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대해서 챗GPT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좀 말씀을 하실 건지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기는 해요. 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 저희가 다음번에 만날 때는 이 미래지향적인 교육 프로그램, 교육 방법을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 정책이 훨씬 더 미래지향적으로 가고, 쟤는 그래 논리가 보수가 진보를 이기려고 하면 더 진보적으로 가야 돼. 진보가 보수를 이기려면 더 보수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부재했던 거다. 이번에 교육감 선거에 국민적 관심이 낮았다. 예. 더 진보적으로 이슈를 좀 냈으면 관심이 좀 더 좋았을 건데, 보수는 더 보수적인 걸 갖다가 찾지를 못하고 이념적인 논쟁만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이게 관심도 없었고 투표율도 제일 저조했죠, 아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에 몸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을 모르고 이 사람들이 내놓은 거 뭐 이야기만 들어가고, 교육감이 아까 우리 선생님들도 철학이 있어야 된다 했지만은 교육감이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라. 그래, 철학적 사유가 없었던 거지. 깊이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대 뭐 교수했으니까, 그 다음 뭐 국회의원 했으니까 이래 교육감 하겠다, 이거 가지고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좋은 정책을 낼 수가 없어요. 미래지향적으로 낼 수가 없다고. 그렇게 미래의 가치가 뭔가, 즉 아까 상위 개념의 교육 목표를 둔다면은 이 문제는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고, 사실 이번에 조희연 교육감이 이제 뭐냐면 그 직위를 상실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적 관심도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네. 갑자기 막 교육감 선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투표율이 낮은데 재선거하는 비용이 뭐 이렇게 만 300 몇십억 들었다 했나요? 이렇게 드는데 교육감이 꼭 필요 있냐?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교육감이 뭐냐면 시장 선거나 도지사 선거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교육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헌법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교육감 선거는 반드시 뭐냐면 따로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세월이 지나면 차차 깨달겠죠. 그러면 그 공약을 딱 좀 봤을 때 학부모들이 뭘 생각할까? 아, 이거 뭐 별거 없네. 맨날 이래 싸움만 하네. 이런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두 사람의 공약을 꼼꼼히 다 봤는데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간 게 정근식 후보고, 그 다음에 아주 현재 과거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보수에 나왔던 조전혁 후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하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이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교육이 발전하는 거야. 우리가 상위 개념의 교육 목표를 두고 왜 하위 개념의 목표를 가지고 계속 논쟁만 하느냐. 그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제가 잘못되면 판단과 결론이 달라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전제가 상위 목표이면은 전제가 맞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질 않아. 그래서 서울교육감으로 내가 만약에 나왔다면 전제를 상위 목표에 두고 선거운동을 했겠죠. 정책도 그렇게 했을 거고. 교육 목표를 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앞으로 이걸 정확하게 잘 모르더라고. 정확하게 우리 교육을 어떻게 바꿀 것이에 대한 이런 현재에 있는 교사들도 자기 수업하는데 이렇게 뭐냐면 관심이 많지, 교육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우리나라의 교육이 어떻게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옳은 방향에 대한 성찰이 없어요. 철학적 사유가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 분 다 자질 함량이다, 미달이다. 함량이 미달된 사람이다. 왜 그렇게 상위 목표를 두고 하위 목표를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예.
선생님 이제 말씀 들으니까 사실 서울 교육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전국의 문제잖아요. 저희가 교육의 선진화를 외치고 있으면서 미래지향 말씀하셨던 미래지향적인 교육의 선진화를 외치고 있는데 교육의 정책이나 이제 후보들이 내놓는 것은 당연히 초등학교는 의무적인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되고 미래는 봐라.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미래의 교육의 목표를 잡으면 방향이 바뀐다. 큰 틀이 바뀌면 바뀐다. 큰 전제가 바뀌기 네. 때문에 그에 따르는 판단할 수 있는 교육 정책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네. 다양하게 나오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교육이 세계 최고의 교육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해서 부산 같은 데에서는 한 50만 가까이 이 인구에 지금 있는 그 도시적 구조하고 학생 수하고 이래 보면 세계 표준의 교육 모델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지. 얼마나 우리나라 교사들이 우수합니까? 이 교사들이 딱딱딱 만들어 가지고 이게 표준이다. 이게 우리는 개념을 상위 개념으로 잡았다. 그러면 우리 부산 교육 프로그램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라. 그걸 이상하게 서울에서 못 잡아내더라고. 예. 세계의 모든 교육학자들, 교육처당학자들이 교육의 목표는 상위 개념이 창의 창조라고. 하위 개념이 지식의 이해, 설명 정도거든. 그 최하위의 응용도 아니고 그 개념을 가지고 지금 계속 수능이 있단 말이야. 수능을 지금 있고, 그 다음에 학력고사 뭐 이런 게 다 있었잖아요, 지금. 이런 고사를 가지고는 우리나라 교육을 바꿀 수가 없어요. 계속 사교육은 증가할 것이고, 가장 좋은 시험 출제 방법은 어렵게 내는 게 제일 좋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어렵게 계속 내는 거야. 어려웠다. 난이도를 위해서 어렵게 냈다. 그래가지고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갖다가 애들이 살아갈 수가 없네. 자질을 키워줄 수가 없네. 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목표를 잘 잡아가지고 우리가 선생님들 정말 한국에 좋은 인력이 있어요. 교사 자원이 얼마나 좋습니까?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딱 만들어내서 세계적으로 알리면 세계 1등 돼버리는 거지. 그런 생각을.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을 위해서,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자들이 정치적 이념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개방적이고 어떻게 보면 철학자가 돼야 한다는 이런 바람을 오늘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희망하시는 황욱 세계창의력협회장의 다음에 전제가 바뀌면은 모든 더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에는 어떠한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